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누는 우리들 2회차, MC를 맡은 김필주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나누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나눔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2회차 또 같이 함께 하게 될 패널 분들이십니다. 전 시간에 소개했죠? 네, 반갑고요. 전 시간에 제가 이게 사회를 보면서 좀 많이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전 시간에 이어서 다른 내용 중에 좀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진로 고민으로 인해서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환점이 저는 봉사는 아니었지만 어떠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PC방에서 막 하루 막 살면서 6개월 동안 살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튼 전환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탈북 고아들을 만나다 보면 느끼는 게 좀 많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순서별로 우성희 씨부터. 저는 봉사를 2년 동안 장애인 아이들이랑도 했었고 이 탈북 아동들한테도 있었던 건데 그 2년 동안의 봉사 생활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술 선생님으로 간 건데 미술의 전문성이 나에게는 1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림도 나는 못 그리는 것 같고 난 학교에서 도대체 3년 동안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옆에 계셨던 미술 선생님은 되게 다방면에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나는 지금까지 왜 공부했고 나는 왜 성공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못 찾았었는데 이제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발전시키고 더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전문성이 나도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었고요. 아이들 만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앞으로 좀 나를 위한 삶보다는 조금 더 같은 민족, 나라,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좀 더 베푸는 삶에 대한 생각을 좀 진지하게 했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봉사를 통해서 어떤 비전에 대한 구체성도 좀 생겼고 배려를 통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연 씨는? 저도 비슷한데 저도 진로 고민하고 있을 때 고민할 때 봉사를 하신 거네요? 네, 그때 가서 뭔가 그 아이들 보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좀 가야겠다라는 그런 틀을 좀 잡았었고요. 진로에. 그다음에 되게 봉사라는 게 되게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뭔가 되게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뭔가 가졌을 때 해야 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정말 지금 갖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나눌 수 있다. 많이 멋져. 그리고 우리가 그쵸, 하면서 계속 얻게. 그러면 요것도 이제 제가 느낀 대로 정리를 한다면 진로 방향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확연하게 보았고 또 봉사에 대한 이제 그 이해,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좀 변화됐다 이런 거죠. 없어도 봉사는 마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수희 씨는? 저는 되게 제 자신이 되게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그냥 전 저밖에 모르는 것 같고 이기적이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적대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인 아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많이 이기적이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미 좀 진로가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확실히 있었나요? 저는 좀 나는 꼭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나처럼 그러니까 저도 뭐 방황이라기보다 그냥 마음의 방황? 마음의 방황을 좀 길게 했는데 저도 그때 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할 줄도 몰랐고 저 스스로도 그거를 감추기에 바빴던. 그래서 오히려 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오히려 겉으로 강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막 길 가다가도 이런 사람 만나면 뭘 봐. 이런 사람이요?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감하면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이런 사람? 말해야 돼. 아, 제가 만만합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도 그런 특히 그런 청소년 시기에 네. 뭔가 그런 아이들한테 더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진로를 정한 상태였고 네. 그런 상태여서 제가 더 뭔가 지금 무슨 얘기를 네, 제가 잃었어,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끼어들면서 예, 지금 방향을 잃었어요. 다시 돌아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예. 네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그러니까 생각났어요. 예, 천천히 괜찮습니다.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막 나를 위한 거라기보다 저는 나와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나와 사람을 그 사람.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같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상담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도 계속 상담을 따로 또 받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비전을 받고 계속 왜냐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까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되는 네. 길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저는 미리 갔다 온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의 네. 괜찮아요. 얘기를 듣는데 네. 너무 새로웠어요. 아. 저는 저렇게 왜 자기 돈을 막 들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죠. 봉사활동 하긴 했지만 저는 막 제가 막 뭘 들여가지고 한 적 없거든요.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쵸.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한테도 막 그렇게 막 좀 친구들에 비해서 네. 막 돈 같은 것도 많이 안 쓰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절약도 되게 많이 하고 돈도 모으고 막. 근데 전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행복하다는 걸 느껴봤어요. 이 탈북자 예. 친구들. 네, 전 진짜 다 부모님 도움도 안 받고 제가 모아가지고 기도하게 그래가지고 딱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장학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은근히 갔다 자기잖아. 오. 네. 학교 알더라. 성적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렇게 학교에서 주는 거 있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렇게 오히려 아이들을 제가 가서 보고 나니까 제가 막 그 아이들을 마음을 품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가고 나서 보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행복한 게 제가 그냥 청소를 하는 것도 행복했어요. 저는. 네, 저는 진짜 그냥 그곳에서 그 기관 그 뭐라 그러지? 그 건물 센터. 네 아이들이 오는 곳 있잖아요. 네, 센터에. 공부한다고 했던 곳 그곳에서 저는 잠을 잤거든요. 네. 네, 되게 무서운데 넓어가지고 근데 아침에 이제 막 비몽사몽 이제 애들이 일찍 오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막 부모님이 일하시러 가니까 빨리 가라 해가지고 일찍 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이제 막 문 열어주고 막 하기 전에 이제 막 청소를 막 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제 방 청소하기도 싫어하는 애가 이기적이니까. 죄송해요. 저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왠지 이렇게 걸고 들어가요. 되게 처음으로 막 너무 기쁘고 아이들이 빨리 와서 이 깨끗한 공간에서 공부를 했으면 맞아요. 좋겠고 그 자기 전에도 막 졸린데 그 밤 시간까지 막 10시, 11시까지 애들이랑 상담했거든요. 원래는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 길어져요. 또. 너무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막 2-3시간 이렇게 길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또 애들 공부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공부를 가르쳐줘? 잘 몰랐어요. 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게 그게 그렇게 뭐 봉사인가? 했는데 진짜 하나하나를 알려주고 애들이 알아가고 할 때 너무 기쁘더라고. 애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거 하나 알려줘서 좀 깊어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는데 진짜 그 도움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게
애들이 제가 본 애들은 공부를 거의 다 잘했어요. 오. 그래서 얘네 학교 가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막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뭐 애들도 그렇고 막 반에서 한 3등 안에 다 들고 그런 거 보고 아 애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네. 네. 그래서 아 내가 더 배우고 와야겠다. 네 그러고 상담도 저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틀에 그냥 맞춰서 이런 상담을 해야지 애들이랑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담을 해자고 가서 그걸로 한 건데 그것보다도 이제 저가 이제 대학원도 이제 가고 네. 해서 이제 더 준비가 돼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배워 싹 쌓아서 진짜 그런 것들을 들고 가고 싶어요 애들한테. 네,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 말이 다 그러니까 정리를 네, 해주시고 해드릴게요. 아, 네, 네, 해주실 거예요? 지금 정리하러 정신 아,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니 안 해주셔도 그냥 그러니까 시선이 내가 네. 바라보는 이 시선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감을 좀 많이 했던 게 저도 이제 청소년 상담사를 이제 꿈꾸고 있고 그리고 저가 이제 눈 감는 날까지 이제 안고 갖고 싶은 것이 이제 청소년 심리 상담사인데 그 이유가 이제처럼 저도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뭐 웃으셔도 돼요. 네, 저 이기적이었던 게 왜 이기적이었냐면 남한에 이제 탁 입국을 해서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베풀어야 되는데 아니야, 난 지금 베풀기에는 너무 지금 바빠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적응하기 바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그 방황을 좀 깊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찾은 게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건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일단 공감대가 일단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리를 한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상담사는 그거예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는 없으나 우리 서로가 상담사가 되는 거죠. 이제 상대방 얘기 들으면서 나는 거기서 어떠한 몰랐던 걸 알고, 네, 그리고 또 나는 또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제 서로 상담사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저와 같이 이기적이었던 부분에서 다시 이제 나눔으로써 거기서 이제 보람도 얻고, 예, 그러면서 이제 봉사의 즐거움도 얻고, 예, 그렇다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또 횡설수설하네요. 여튼 나눠주려고 네. 배우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방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우리 방송이 배워서 나눠주는 방송인데 그렇죠. 나눠주려고 더 배우려고 하신다는 거. 그러게 우리 코너에 멋있네요. 네, 그 이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멋있습니다. 예. 여튼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눌 얘기들 참 많은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나 혹은 뭐 전 시간엔 조금 좀 가슴 아픈 얘기들 좀 했다면 이번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이쪽에서 바로 또 이쪽으로 갑시다. 재밌는 얘기요? 네, 재밌다기보다는 뭐 나누고 싶은 네, 그냥 어떤 얘기라도 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기억나는 거는 저는 그런 상담 아까 말했듯이 뭐 가르쳐주고 그렇죠. 상담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놀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아, 생각을 놀아주는 했어요. 거. 네. 그래서 중요하죠. 좀 여기 남자가 없고 나 혼자니까 내가 남자처럼 놀아주자. 네. 그래가지고 같이 축구하러 나가가지고 막 공 차면서 노는데 그러니까 자꾸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왜냐면 애들이 한참 막 혈기 왕성하고 내라 이걸 제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문을 막고 있으면 애들이 막 차가지고 막 전 막 이러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 되게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부러 장난치고 선생님 그런 게 재밌죠. 네 그래서 아이 장난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있는 힘껏 차고. 네 막. 막 그러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하다가 막 진짜 창문도 깰 뻔하고 막 그렇죠. 집으로 들어가고 왜냐면 남는 게 힘이니까 저게. 진짜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다. 같이 놀아주는 것도. 네. 체력 훈련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럼요. 하셨구나. 다행히도 지금 상태면 좀 그런데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먹으면서보다 막 운동을 했거든요. 오. 맨날 줄넘기 막 3,000번씩 하고 막. 은근 자랑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스타일이야. 저 원래 그래요. 아, 예. 저도 원래 그래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좀 비슷하네요. 사랑해가지고.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한 번 진짜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육두문자만 자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조심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2인용 그 자전거 네. 자전거. 1회 때 그 네, 잠깐 예, 잠깐 말했을 때 언급했던, 네. 2인용 이인용 자전거를 타기로 했는데 저도 되게 장난기가 많고 제가 막 선생님이라기보단 저는 사실 그냥 애들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 누나라고 생각하고 놀았거든요. 과정 좋은 선생님이죠. 네. 근데 너무 누나처럼 놀아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타고 밖으로 나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공원, 밖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2인용 자전거가 그 공원에서만 놀 수 있는 에서만 건데. 놀 수 있는 건데 아. 쌤 저희 밖으로 추취 아, 나가자고 네. 추취바 나가자고 해가지고 그래 볼까? 아 얘들아 하면서 나도 내가 더 신나가지고 막 나갔는데 애들이 택시에 부딪힌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서 있는 택시에. 아이고. 애들이 모르고 이렇게 가다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확 해가지고 간 거. 근데 제가 멀리서 다른 친구랑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사고 난 친구들이 이렇게 그걸 보고 진짜 망했다 어떡해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책임진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근데 그 어른들이 너네 뭐냐고 막 너네 일로 오라고 어디 니们干가냐고.什么呢? 네?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 하는데 애들이 너무 또 신나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분들이 얘네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볼 때 찌그러진 것 같아요. 찌그러진 것 같아요. 차가? 근데 아니, 옆을 그냥 이렇게 박아버렸어요. 그 큰 걸로 그냥 자전거도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 자전거로. 들으면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 상황이 있다면 내가 걱정해야 되는 게 이제 맞아요, 탈북 고아 청년이잖아요. 신분이 없잖아요. 네. 예, 사고 냈잖아요. 네. 예, 큰일 날 이게 뻔했죠. 이제 심각한 큰일 날 뻔했죠,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바로 들어갔죠 집에. 그 다행히 이제 아찔했어요. 무슨 그래서 문제는- 저도 거기서 이거 내가 여기서 그냥 이 놀 때도 그냥 단순한 활동을 할 때도 맞아.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를 진짜 느껴가지고 챙겨가지고 너네랑은 못 나와 이러면서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심장이 덜컹했어요. 저도 그때 이제 너무 덜컹해가지고. 이제 그 뭐 차에 어떤 기스 내고 이거 사고 난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이렇게 되게 되면 너 어디서 왔냐부터 시작돼서 이제 뭐 그럴 수도 문제가 있어요. 커지면 좀 심각해지거든요. 네. 이제 본인 선생님들은 이제 한국인 신분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래 다행히 그렇게 넘어왔군요. 네, 그러면 지영 씨는 뭐 어떤 이런 비슷한 얘기 또 뭐가 없을까요? 저 막 웃긴 얘기 막 이런 거보다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이제 네. 애들이 이제 거의 한 마지막쯤에 이제 저희 학습 캠프 했을 때 네. 수학 그거 이제 다 떼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애들이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기만 했나요? 너무 잘 봤다는 진짜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되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상반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제일 높은 반 평준화 상반. 평준화 상반, 그거 네. 했었는데 레벨 테스트도 했어요. 우리 수준 레벨별로 배웠어요. 근데? 가르쳤어요. 네,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저희가 제가 상반을 맡았는데 네. 되게 못 본 거예요. 오, 큰일 그래서 났네. 막 한가진 그쵸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내가 뭘 가르쳤지 2주 동안 막 이러면서 그렇지. 되게 시무룩해 하고 있었는데 네. 애들이 와가지고 막 죄송하다면서 막 이렇게 어깨 주물러 자기네들이 못해서 그래도 알고 있었네. 아. 이러면서 네. 저 오히려 되게 투닥투닥.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아이들이? 아닐 네, 거예요. 네, 아니길 바래야 돼. 미안해하라고 한번 그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물어보도록 또 그런 에피소드. 그러면 우리 왕 언니 따지, 你说 没那么说了。说吧。好吧. 제가 우리 센터에서 2주 동안 있었어요. 네. 센터에서 조금 생활이 우리는 셔터를 쳐놓고서 2주 동안 거의 갇혀서 있었어요. 좀 예. 노출이 되면은 거기가 작은 동네라서 한국인들이 많이 왔다. 쟤는 뭐하러 왔지? 이렇게 집중이 되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의 센터 안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저녁 해먹고 자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애들이 8시쯤이면 와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 3, 4일 정도는 우리도 이제 피곤이 아직 덜 쌓였을 때니까 아침에 애들이 이제 오면은 같이 맞이하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넘어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르칠 그 상태가 다 아니잖아요. 수학 전공자도 아니고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밤에 우리가 먼저 다 공부하거든요. 그렇죠. 나눔을 실천하러 온 사람들일 뿐이죠. 나누는 예. 거를 예. 우리가 먼저 배우고 배우고 우리가 나누려고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어질 때 애들이 8시만 되면 와야 되는데 7시, 6시에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좋으니까 막 가서 선생님들 맞아, 보고 맞아, 싶으니까 맞아. 와서 막 그거 두들겨.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밖에서 이제 셔터 여는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요, 선생님, 셔터를 많이 선생님요, 두드려요. 선생님요, 선생님요 그건 이러는데 경상도 사투리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있어? 네, 뭐 있어. 아 몰라 이게 맞아. 사투가 섞였네. 네. 안 돼. 쌤. 막 열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아 맞다, 네가 내려가. 네가 내려. 언니가 내려가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같이 자는 척하자. 아 이게 우리 자고 싶어. 1시간만 더 자고 싶어. 나빴다. 애들은 보고 싶어 그러니까, 하는데. 나는 이게- 내려가서 다 열어줬는데. 착하시네. 진짜. 네, 인정. 네. 그래서 내가 진작에 물어봤어. 열고 난 다음에 너 왜 왔니?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했더니 그 전에 아침 우리가 먹겠다고 빨리 먹으려고 봉사자 중에 한 명이 누룽지 밥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맛있었대. 아침마다 오면 그게 먹을 줄 알고 오는 거야. 자기 그거가 먹고 싶어서 오는 거래요. 그래서 아침에 하다 그거 없어요. 그거 있습니까? 그거 있습니까? 네, 배고픕니다. 네, 배고픕니다. 달라고 네. 와가지고 그리고 맛있어서 그래 해줄게 해서 해주고서 이렇게 먹이고 우리는 또 다시 자고 자고. 잠이 좋아 자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좀 너무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애들이 막 반가워서 아니,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아까운 시간 애들 놀걸. 그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니 괜히 그렇게 애들 변화하고 싶잖아요 지금. 맞아. 네. 그다음에 이제 얘기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그 센터가 이제처럼 또 고아들 이제 그 신분의 이제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센터가 이제 공안이나 이런 데 조사 안 하나요? 왠지 올 것 같거든요. 그 센터는 조사 여러 번 받았고요. 그쵸. 네. 얘네들이 저희가 어떤 애들이냐, 왜 이걸 관리하느냐 이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있을 때도 경찰만 왔다 그래갖고서는 다 들어가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관리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우리는 항상 그냥 무서운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공항 관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그 주시하고 있어. 계속. 근데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거기서도 이렇게 잡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정말 그 센터 본 그 관리자들도 신경 쓰겠지만 이게 또 소문이라는 게 계속 나잖아요. 네. 저기 애들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소문이 나면 분명히 공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믿을 사람이 없는 게 그 애들이 그 출퇴근이 아닌데. 그러니까 등하교. 등하교. 학생 아닌 거 아니야? 네.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유일한. 그러니까 네. 애들이 이제 통학을 할 하는데 때. 집이 있는 애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부모님이 근데 그런 애들을 이제 택시를 태워서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그 택시를 보내는 그 택시 기사가 약간 스파이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네, 없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2002년에 이제 마지막 탈북했던 날인데 그날에 이제 저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딱 올라왔어요.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택시를 딱 잡아 탔는데 제 옆에 어떤 사람이 또 타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훈춘이나 그쪽에 그 시골 쪽으로 택시 들어간 기사들은 여러 명 태우고 시내로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나는 나만 타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쭉 동네를 다 붙어가지고 뒤에 3명, 앞에 1명까지 총 4명을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눈치로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았는데 옆에 한 사람하고 옆에 했는데 옆에 조선족이 앉은 거예요. 근데 조선족이 자기가 이제 출근이 늦어서 지금 가는 거니까 아저씨 직장 먼저 가고 니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중국어를 모르고 이제 조선말이 딱 들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쭉 가서 택시가 딱 멈춰서 눈 딱 들었는데 병방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조선족이 날 신고하러 간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중국 돈 이제 500원 정도 한 달 월급 정도를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니까 스파이 얘기 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믿을 놈이 없습니다. 예, 없는 거는 확실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들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계실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나요? 공안이 쳐들어와서 조사를 하거나 신분증 다 보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얘기만 듣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봉사 갈 때 네. 그거 위험하지 않냐? 맞아. 나는 위험해서 못 갈 그렇죠. 것 같다. 난 무섭다. 같이 네. 가자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왜냐면은 대상이 위험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좀 위험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같이 안 가겠다고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린 그냥 관광하러 가는 거야. 가서 거기 백두산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들 되게 많이 가요. 음. 그래서 관광객인 출신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다녔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게 솔직히 많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저는 2년 동안 살면서 내가 한국인이니까 제 핸드폰은 계속 노출이 됐거든요. 그렇죠. 계속 노출이 돼서 나랑 친구랑 전화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옛날에 집 전화 내가 받으면 저 방에서 엄마 내 전화 듣고 있는 거야. 아, 그렇게 저 들려서 저는 네. 딸그닥딸그닥 뭐 타자 치는 소리 들리고서 맨 처음에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많은 한국인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 도청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왜 도청돼? 저는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맞아, 오래 대상이 머물고. 되니까. 네. 그래서 좀 무섭긴 무서운데 있구나 내가. 그리고 이번에 저 갔을 때도 다들 그 안에 계신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 밖에 나가서 맞아, 한국인인 거 맞아. 티내지 마라. 말도 그냥 중국말만 써라. 음. 막 이렇게 하셔서 근데 다 하니까 진짜 잘 모르는 맞아. 중국인 비슷하게 생겼나 봐. 그런가?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관광객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으로 가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위험하진 않은데 이처럼 봉사자로 가가지고 특히나 이제 탈북자들과 관련돼서 활동하게 계속 되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네, 이 거기를. 도청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처럼 또 이 센터가 이제 그냥 센터가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면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제 일명 북한 말로는 여시찰 대상이 돼버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험이란 단어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렇게 관광객으로 가면 아무렇지도 않을 이 중국 여행이 봉사한다는 이유로 이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도청도 당할 수 있고 이제 좀 나가면 한국인이 한국말 써야 되는데 한국말 못 쓰게 되는 이런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네, 송희 씨부터. 아이들 때문에 가는 거죠. 아이들 우리는 때문에. 이 봉사는 탈북 아동들 만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 북한을 보게 되고 통일이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랑 약속한 게 있어서 이게 또 만나러 가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지영 씨는요? 저도 비슷한데 맨 처음에 갔을 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네. 북한에 대해서도 그냥 별로 관심 없었고 이렇게 되게 우연찮은 기회에 되게 가게 됐었는데 네. 그 아이들 보고 되게 좀 미안하고 되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뭐가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채우려고만 했는데 오히려 여기 오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가졌고 그거를 나눌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거랑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나는 중국인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동안 저는 되게 방치한 거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냥 계속 생각하게 되고 진로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그래서 막 이렇게 매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약속을 한 게 네. 이제 자물쇠 이렇게 걸었거든요. 자물쇠를 어디로 기다려봐요. 걸어요? 잠깐만요. 네, 남자애 네, 네. 같이 가서 이렇게 대학 가기 해가지고 자물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물쇠 걸면서. 결혼하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세 분만 좋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친구 멘토인 친구 네. 그 아이 있잖아요. 네. 그 남자아이거든요. 걔가 네. 엄청 따랐어요. 예. 그 친구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고1 고1? 몇 살 차 나는 건가요? 몇 살? 아니, 난 눈치 벌써 챘어. 이게 맨날 보고 싶어하고 서로 아. 이렇대요. 어때요, 근데? 근데 되게 막 신기해요. 막 초등학교 때 만나서 이제 고1 그렇죠. 맞아. 선생님과 제자로 이렇게 해서 벌써 어느덧 그것도 봉사로. 네, 저랑 키 그러니까. 비슷했는데 저보다 네. 막 더 크고 맞아. 이제는 그럼요. 남자들은 징그럽게 빨리 커요. 엄청 신기하고 막 그치. 그렇구나. 자물쇠. 그래요. 저는 이제 미안했다는 표현이 저는 이제 탈북자 한 사람으로서 네, 또
오히려 고맙네요. 근데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는 일단 뭐 실천하고 계시니까 나눔을. 근데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모르는 건 죄는 아니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지금 실천하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네, 그 친구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네, 수인 씨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애들이 보고 싶어서 간 거고. 아, 공통점이네요. 네, 네. 보고 싶어서 진짜. 근데 저는 그 전에 네. 애들을 3시간 봤거든요. 3시간? 네, 저는 그때 중국에 어렵게 네, 갔는데 어렵게 갔는데 상황이 조금 어려웠어요. 아. 좀 위험한 상황. 아, 네, 그래서 그래서 3시간밖에 캠프 못 하고 하루에 아이들이랑 놀아주기, 놀이공원 가서 놀아주기 일정에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 3시간밖에 못 봤었어요. 저는. 그렇게 위험한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장성택 사건이 터진해였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애들이 방학도 좀 없고 뭐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을 있기에 너무 어려울 거고 애들이랑 같이 장기간 있으면 네. 위험한 상황이 네, 완전히 어. 공감해요. 왜냐면 중국에서 이제 저는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 올림픽이 안 꼈으면 아마 지금 계속 탈북자로 아. 거기서 숨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왜냐면 중국에서 무슨 행사가 끼거나 무슨 사건이 터지면 꼭 탈북자한테 해봐요, 이 나쁜 놈들이. 예,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장성택은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아, 예, 얘기 끊어서 미안한데. 네. 다시 제가. 네. 네, 그래서 3시간 동안 만났어서 사실 애들이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지 않아요? 원래 3시간이면은? 그럼요. 저는 그리고 네, 그때는 웬만해서는. 한두 명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로 지어져가지고 다닌 건데 근데 그냥 그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게 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네. 그걸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 사실을 네.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음. 여러분들한테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잠깐이라도 아이들을 만나보기도 받고,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무시하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아, 마음이 네. 간다고 하더라고 네.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중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한번 가봤던 거기가 자꾸 눈에 밟힌대요. 그래서 갔어요 결국 반년을. 맞아요. 가고 네. 또 가고. 뭔 말인지 정말 공감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네, 세 분의 이제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물론 봉사를 하면서 관심을 가졌겠지만 어떤 계기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저도 사실 질문하면서도 한참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어떻게 대답할지.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쓰면서 대화가 되는 애인데 얘는 중국어 있고 저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얘는 중국어가 아니라 또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한에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난 것밖에 잘못한 게 그럼요. 없고 나는 다행히도 이렇게 조금 밑에 떨어져 남한에 태어난 게 너무 행운인 거고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르고서는 살았었는데 이제 애를 보면서 알게 됨으로써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뭐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살고 있겠어요. 거의 네. 뭐 제가 생각하는 10%뭐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생각을 못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를 보면서 이제 아이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곳, 통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한국에 와서 뭐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하다 보면은 그럼요.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망가져가고.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뭉쳐서 이런 얘기 하는 얘기 맞아요. 오늘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것들이 네. 생활에 묻혀져 가다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래 좀 더 열심히 살자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망각하는 그런 소중한데 망각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 것도 어떻게 얻었어요? 목숨과 맞바꿔서 얻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망각하고 이제 욕심만 부리면서 살았던 어떤 지난 날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마무리 하듯이 이렇게 또 이끌어 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아이들을 이제 만나고 이렇게 계속 해마다 가는 이유 잘 들었고 그러면
전번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제일 절실한 건 이제 돈이 될 테고 후원금. 그다음에 이제 전번에 막 잠깐 나왔었지만 여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성장한 과정에서 이제 돌봐줄 선생님이 없어서 네. 성교육이 잘 안 돼서 그래 근데 그것도 전문가 선생님이 없었던 또 반대로 아까처럼 남학생들은 많은데 여성 선생님들 뿐이었던 그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 지금 말했던 후원 선생님 외에 또 필요한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래도 마음이 네. 생길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네. 이것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아. 네. 그건 근데 지금 말씀해준 제일 필요한 거 세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비용적인 부분이고요. 비용, 그쵸? 네. 어쨌든 뭐 물품 주는 거 너무 다 감사하지만 제일 필요한 건 비용.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비용과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띈 분들이 가서 그 분야에 자신의 탤런트를 조금 기부할 수 있는 재능 기부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수학 이런 거 네. 기본적인 거고 이제 뭐 예체능 다방면으로 많잖아요. 네. 그쪽에 하나 상담으로 가신 거고. 네, 이런 저도 것들. 상담으로 갈 거예요. 네. 같이 가요. 네.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내년에 땡딱딱. 네.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전문성이 없어도 자기 시간 투자도 이것도 요즘에는 제일 값진 거거든요. 그럼요. 네. 시간을 들여서 이 아이들이랑 놀아줘. 아무것도 없어요. 놀아줘도 돼. 걔네들한테 그게 추억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 선생님들은 그냥 놀아주는 걸로. 저희 같이 가요. 저희 남자가 없어요. 네. 저도 축구하고. 네. 선생님이 정말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제일 필요한 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네. 아이들하고 같이 네. 어울려서 놀아줄 그리고 수 그런 있는. 물질적인 그러니까 그런 후원도 중요한 게 음. 아이들 제가 이제 그냥 언뜻 이렇게 들었는데 한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뭐 그 종이를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너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갈 수 있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돈 비용이 안 되니까 생각해봐.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쉽고 그리고 1회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활관도 나눠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이들이 남들 다 한참 사춘기 때 민감한데. 네, 민감할 때인데 막 이제 2차 성징 막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그래요. 어떻게, 네. 그리고 그 생활관도 엄청 열악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이런 바닥에서 이불도 안 깔고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잔다고 이렇게. 네, 이거를 이렇게 이러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활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좀 가슴이 맞아. 아픈.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네.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애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저 밥도 잘 못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못 챙겨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선생님도 자기 가정이 있으신데 그렇죠. 그 아이들을 다 챙기셔야 되니까 이게 몸이 사실 여러 개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런 돈도 사실 부족하니까 네. 아이들한테 얼마나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막 이렇게 매일매일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 그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센터에서 주는 어떤 기본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거는 아이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물론 비용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는 전 시간에 이제 그게 제일 가슴 아팠거든요.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성교육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제 전 시간에 말이 나왔지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관리가 불가능해질 때 그 전에 준비해 줄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건전한 삶을 위해서 그 가이드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그래서 예, 전문가 선생님은 참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남자 선생님들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혈우병 때문에 이게 아무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중에 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통일이라는 얘기를 지금 제일 가장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통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면서 느끼는 거는 통일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슴 아픈 이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탈북자가 없어지거든요. 네. 탈북자가 없어지고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어려운 애들을 이제 멀리서 지켜만 봐야 되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는 다른 외국의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통일에 대한 각자의 어떤 생각 아니면 어쨌든 말씀 나왔던 것들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통일은 많은 얘기 들었는데 한순간에 되지 않는 거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되지 않는 거고 되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는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자세. 그래서 긍정적이지는 않아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북한의 그 사람들에 대한 북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자유 네.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못 갖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더 중요성도 이제 깨달으신 거죠. 네네네. 이제 새삼. 네. 새삼. 네, 새삼. 사실은 이제 익숙해서 혹은 몰라서 저는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이제 남한사에서 많이 하다 보면요. 뉴스를 보면 정말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그 관심이나 그다음에 이기적이거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만나는 이제 지금 이 패널로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보면 저는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 통일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매스컴 뉴스는 정말 믿으면 안 돼요. 아, 그것들이 우리 다 맡고 있고 그것들이 그러니까요. 제가 그쪽 중국에 있으면서도 너무 한국에서랑 여기랑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북한과 중국이.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건 믿으면 네. 안 돼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느꼈던 그런 얘기인데요. 여튼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연 씨는 또 이런 부분에서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북한 모든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네. 그냥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아예 통틀어서 북한 아니야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네. 같아서 그거 좀 인식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고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맨날 이렇게 탈북하고 맨날 잡혀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 나라 사람들은 나 진짜 나빴다고 맨날 막 우리한테 맨날 대포 쏘고 막 이러면 네. 막 이렇게만 하고 탈북해 오면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 많이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심리상담사 선생님 민수인 선생님은 저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본다 이런 거를 바라는 것보다도 그냥 관심. 왜냐면 저조차도 사실 그렇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부끄럽긴 관심이. 하지만 진짜 다른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이기적이어서. 네, 어른이 이기적이어서 예. A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직접 만나보고 이제 피부로 느껴보고 하고 나서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검색을 해보고 그러니까 요즘 그랬던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고 거창한 게 아니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그래서 이 배나 TV가 있다는 것 이런 프로그램 탈북자를 주로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이 막 생겨나고 있고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그것도 들어요. 2년 넘게 오고. 네, 그리고 예. 댓글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네. 걔네들이 우리한테 대포 쏘고 막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 차라리 그래도 그런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요거는 걱정하세요. 요거는 제가 받아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우리 남한의 사회 이제 보게 그 전반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은 관심이 있거든요. 맞아요. 젊은 층들은 맞아요. 젊은 층들은 관심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관심인데 어디 가서 이 정보를 얻냐.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적대감만 안겨주는데 사실은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자리랑 가게 되면 탈북자 처음 본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보니까 참 새롭다. 근데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를 게 없어서 더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것 중에 제일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실장님한테도 말했지만 댓글로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난 그분들도 감사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은 공격을 했다는 거는 이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잘못됐거나 혹은 이제 감정이 조금 어긋났을 때 하는 말인데 그만큼 뭘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실정과 좀 다르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관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데 엄청 이제 공감을 하고요.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를 제가 요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라 이게 아니고 관심 가지고 계세요. 놀라셨어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당황했어. 네, 저도 당황했어요. 네. 여튼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얘기는 그냥 거창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통일 얘기 나와서 좀 잠깐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하고 근데 또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네. 일명 관광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처럼 아이들 봉사 외에 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관광을 통해서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혹은 뭐 중국인들 만나면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잤어요. 이 기차를 타고. 눈 떴어요. 또 밤이에요. 계속 맞아, 목적지에 24시간을 달려도 맞아, 계속 달리는 거예요. 맞아. 대륙이 크니까. 네, 뭐 이런 에피소드. 저는 그래도 이 비슷한 게 저 중국에 2년 있으면서 네. 혼자 배낭 메고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는 뭐 중국어 되시니까. 뭐 그렇게도 하고 안 됐었을 때도 다녔었고 무섭지 않았어요? 다들 그래서 안 무서워? 저 중국 장기 매매 막 그럼요. 소리야. 한국도 그 정도로 그렇게 따지면은 그 맞아. 정도의 치안이 있어서 저는 그냥 겁이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是吗？ 네, 是。我觉得你很厉害，厉害。 틀렸네. 다른 성대가 오랜만에 써봤습니다. 근데 네. 저 배낭 메고 혼자서 뭐 베이징, 상하이, 뭐 오. 항공, 광저우, 뭐 지리에서 네. 다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있었던 곳이 길림성인데 거기서 청도를 가는 기차를 탔어요. 타가지고 36시간 걸려요, 가려면. 맞아요. 36시간 기차 타고 가는데 침대 칸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내려와서 워프. 먹고 또 올라가서 맞아. 자고 네. 먹고 계속 자고 먹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왔대요. 짐을 싸는 거야. 네. 팔 따올라. 네. 이러고 네. 다 왔다고 해서 거의 다 그래. 왔다고. 거의 다 왔다 해서 저도 짐을 쌌죠. 근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멈추는 거예요, 기차가. 왜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 도착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좀 네. 전에 했더니 도착했다. 5시간만 있으면 도착한다고. 5시간만. 5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5시간 다 왔다고. 수고했다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진짜 땅 너무 크다. 가면서 계속 맞아요. 옥수수밭에 뭐해. 맞아요. 그래서 진짜 땅 크다. 그런데 그 질문에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없잖아요, 또 북한에는. 네. 여기 넘쳐나는 이 옥수수 거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이게 생각을 직업병과 했어요. 같은 그게 생겨버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가고 여행 다니면서는 이것저것 진짜 느꼈지만 그 중에서는 진짜 땅 정말 크고 네. 정말 사람 많다. 막 그러면서 저도 이틀 기차 그러니까 탔거든요. 몸에 뭐 나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차표 사기가 힘들어서 우쭈어 네. 서서 가면 있어. 네, 그렇죠. 가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어. 그래서 광저우에서 베이징 갈 때 3일을 기다렸어요. 그 표가 나오기를 안 아이고. 나와서 결국 그냥 서서 갔어요. 가는데 중국인 사람들이 제가 한국인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도 제가 좀 생각하면 이제 중국에서 보면 그 티가 납니다. 한국인하고 그쵸. 중국인하고 이제 구분이 딱 가요. 그래서 저는 티가 날 줄 알고 여기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저 못 찾았대요. 안 중국인이라고. 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온다 그래서 한국인처럼 진짜.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진짜? 나는 한국에서 사람도 온다 그래서 되게 꾸미고 갔고 이렇게 근데 중국
사람 옷 같았어. 아, 실수 없이 그냥 동네 마시고 진짜 꾸미고 나간 거예요. 그런 차림으로. 이미 현지화가 돼 있었던 그렇군요. 거죠. 중국인과 한번. 적응을 확실하게 하셨네. 네, 근데 그래도 느껴지나 봐요. 중국인들은 봤을 때 한국인인 거. 중국인들은 확실히. 그래서 옆에서 나는 기차 타면 기차 티켓을 이렇게 네. 영무원이라고 하나 이렇게 네. 이렇게检查 네.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서 한국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국인이시죠? 이러는 거여서 내가 오, 어떻게 하셨지? 중국어로. 응, 중국어로. 你是韩国人吗? 你是韩国人吗? 이래서 네. 내가 맞다고 했더니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이제 별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없었나 봐요. 그리고 그쪽이 제가 광저우에서 중간쯤에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하면 맞아. 이러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아가지고 원숭이 동물에 있는 원숭이 보셔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말 걸고 막 네. 이건 한국 옷인가요? 이건 한국 건가요? 립스틱은 어디 건가요? 이렇게 막 물어봐서 그렇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보고 앉으래요. 힘드니까 좀 앉으래요. 처음에는 좀 한국인 괜찮아, 메셔 괜찮다고 이랬어요. 근데 3시간 약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 견뎌요. 그래서 앉을래? 그래서 네. 앉을래? 해서 앉았는데 잠깐 앉았다 이러는데 잔 거예요. 제가 열 몇 시간을. 이래서 얼마나 봤더니 피곤했으면 아이고. 저 때문에 중국인 분이 서서 간 거죠. 바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분 만나셨네요. 그 마지막에 나왔고 사진 찍고 웨이신 주고 받고 우리 또 연락해요 막 이랬는데 네. 정말 중국 사람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너무 중국 친절한 사람들은 많이 만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중국이란 나라도 좋아지고 중국이란 문화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편견이나 뭐 안 좋은 시선들 많은데 조선족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어서 저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너무 그래서 좋고요. 조선족도 나눔을 실천한 분이어서 좋은 분들이 나타났나 봅니다. 오. 네. 자, 지금 저는 중국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야시장. 야시장 그치. 크죠. 네, 아, 그래서 너무 좋아. 되게 신기한 거 네. 되게 많고. 막 개구리 메뚜기, 막 메뚜기, 개구리 막. 개구리 막. 어. 꼬치 처음에 징그럽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막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맞아. 저런 것도 먹어 막 이러면서. 아. 저희 갔을 때는 막 그냥 막 달라고 해서 막 다 먹고 그러니까 맞아. 한국이니까 맞아, 이거 맞아. 먹 저희가 몇 개 쳐다보니까 무슨 애벌레 같이 생긴 응. 거 막 이렇게 먹어볼래? 누에보치. 응. 그래가지고 참, 먹어보겠다고 먹고 괜찮아. 있더라고요 막. 그래서 먹고 막 잘 먹어요 되게 이상한 거. 진짜. 그래요? 향신료를 잘 먹어. 정말요? 네. 우리 야시장? 그러면 네. 야시장에서 가장 간략하게 뭐 재밌었던 일? 뭐 이제처럼 춤추는 거야? 거기- 춤췄어요? 아니, 다 같이 쳤어요. 그 일단 중국에 도망친 거 아니에요. 광장 네. 가면은 공원에서 이렇게 다 같이 음악 나오는 거 운동하는. 아침 저녁 네. 노인분들이 하시는 네, 맞아요. 그게 재밌었고 네. 뭐 저도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 노인분들만 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정할게요. 노인분들만 하지 진짜 않습니다. 예. 젊은이들도 다 젊은이. 동네마다 다 일단 어게 그 동네마다 다른 전통 같은 맞아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은근슬쩍 이렇게 해서 껴서 그런 거 추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네. 1년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제가 항상 제일 보기 좋았던 게 그러니까 남편들이 남자들이 다 퇴근을 빨리 하고 한 5시면은 공원에 가서 사귀었댔 그러니까 부인이랑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막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유로움 우리나라엔 없는 우리는 다 막 그쵸. 빨리 우리나라 춤은 너무 대한민국에서는 빨리 춤 너무 좋아. 저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저녁 때 이맘쯤에 나갑니다. 이제 광장 같은데. 이맘쯤. 예, 이맘쯤에 나가면 이제 제기 차는 맞아, 그룹도 맞아. 있고 이제 저 줄넘기 춤추는 하는 그룹도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예, 레저 활동을 하는.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신데 다음 봉사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다음 봉사 계획은 여기서 듣고 왔는데 한번 이게 네, 그럼 막내가 대표로. 일단 네. 계획은 올해 7월? 아니요, 네? 잠깐만요. 내년. 내년이죠. 지금 내년. 내년이에요? 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내년을 살고 있어. 네, 나는 또 거꾸로 올라간 줄 알았어요. 네. 2017년. 내년 7월, 8월 이쯤에 이제 여름. 애들이랑 1대1 멘토링 해서 여행 가는 거를 일주일 네. 정도 기획. 북경으로 갈 거예요. 기차로. 북경이요? 네. 저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북경으로 기차 여행으로 1대1 멘토. 그래서
아이 한 명당 이제 한국인 봉사자 한 명. 역시 탈북고아들이고 네, 맞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로 일주일 보고요. 정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 여행 가다 보니까 계속 밀착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랑. 그렇죠. 그래서 좀 거기에 봉사자가 아이가 몇 명이 갈지 모르겠지만 아이 10명 인원- 정도. 아이 10명이면은 멘토 10명 그리고 이제 스텝 그렇죠. 그만큼 필요하고 해서 그 정도 인원이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간다는 같이 말씀이죠. 기차 타고. 그럼 세 분 같이 가시나요? 그거는 좀 저 가고 배워야지. 싶어요. 음. 있어요. 네. 아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신청하는 어. 거고 뭐 시간이 되면 맞으면 당연히 가고 싶고 이제 네. 시간이나 이런 걸 조율을 해서 신청이 네.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뭐 2, 3월쯤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고, 그래도 네, 좀 재밌게 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잘 해주셔가지고, 네, 마무리로 아까부터 이게 자꾸 너무 이렇게 하늘에 솟아서 저 점점 올라. 이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나누는 우리들은요, 이제 뭐 초반에 저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봉사를 하고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그런 단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고 혹시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베나TV 이메일 주소로 이제 출연 나가나요? 네 이렇게 여기 하면 지금 나가나요? 나갈 거예요. 네, 네. 라이바 출연 라이바. 네, 출연 신청하시면 저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많은 지원 출연 요청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 1회 때보다 좀 잘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바랬어요. 각자 그러면 소감. 일단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 저는 몰라요. 좋았어요. 좋은 이유가 이런 어떻게 얘기들을 좋았어요? 네 얘기할 거예요. 기다려봐요, 정시야.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계속 많은 사람들도 알고 내 얘기 어쨌든 일반적인 여행이나 이런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행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행도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해외 여행 가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나한테 더 남는 여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이런 여행들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람들 이 여기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랑 같이 또 내년에 그다음 연휴에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저는 이렇게 제가 다녀온 얘기를 정말 이렇게 막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요. 별로 안 원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막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다 얘기하고 또 막 이제 취업 준비생이어서 막 되게 약간 진로에 대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시 약간 제가 가야 할 길, 제가 이제 뭐 생각했던 것들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죠. 저는 이거를 계속 추억의 여행이라고. 네. 맞아. 네. 대학생? 대학생? 유일한 선생님? 네. 전 진짜 대학생 이제 졸업반이다 보니까 저도 진짜 저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그럼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막 정리는 안 되고 막 그래서 얘기하는데도 버벅거리고 그러기도 했지만 저는 뭔가 제가 느낀 거 제가 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혹시라도 저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거를 볼 때 마음이 와닿거나 나도 해보고 싶다고 하면 바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항상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저는 지금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면 전 바로 해요. 바로 행동으로 해요. 그래서 또 자랑을 하고 있네. 저하고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천하는 생각보다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좀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 한 MC 소감을 해드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보는 것과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서 1회는 좀 많이 그랬지만 2회는 좀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